안녕하세요. 백은장 TV 정근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어머니, 어린이와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린닥터스 재단에서 5월 12일 날 9일간 일정으로 어로 봉사를 다녀오면서 많은 정신적인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굉장히 우울해하고 말을 하지 않고 침울해하면서 걱정이 많고 또 말을 시키더라도 거의 대답을 하지 않는 그런 증상을 많이 보이는데요. 소아정신과의 최고의 대한민국 전문의 김창희 박사님,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아이들 저희들이 보고 왔는데 이런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전쟁이라는 거는 사실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큰 스트레스죠. 우리가 정말 이제 그런 스트레스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생기는 일련의 정신적인 증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베트남 전쟁 이후에도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연구되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성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아니면 급성기에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정신적 어려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과 어른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온 거죠. 그런데 트라우마라는 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정도의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뭐 죽을 고비를 넘겼다, 뭐 강간을 당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뭐 사품 그 백화점 무너졌다, 아니면 그 세월호가 침몰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겪을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강한 어떤 외상을 겪고 나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상태를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네. 사고라든지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 오는 전쟁이거든요. 그건 엄청난 스트레스죠. 우리가 일평생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경험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났을 때 우리 사람들이 겪는 거는 아주 두렵죠.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무력하다는 거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런 어떤 두려움과 무력함이 가슴에 새겨지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증상으로서는 불안, 그 다음에 무섭다. 두려움이죠. 두려움과 무력감 때문에 이게 완전히 정신적인 상태가 황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신체적으로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생각의 장애 말고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신체 자율신경계들이 항지되잖아요. 불안 증상이 나타나죠. 예. 과학각성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불안하고 예민하고 짜증내고 화나고 잠 못 자고 뭐 소화 안 되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외상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떠오른다는 거죠. 그 상황은.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전쟁이 있었을 때 바로 나타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던데. 그때 받았던 상황들이 계속 한참 지나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까? 그게 지금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서 달이 지나도 똑같은 어떤 그런 경험 속에 있는 것처럼 재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재 살지만 그 트라우마 당시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포, 불안, 무력감, 그때 그 어려움들이 그대로 현재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을 못 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린닥터스 재단과 오은병원 그룹과 많은 의사들이 같이 참여했는데요. 네네. 한 가지 느낀 것은 전쟁 난민 캠프에 네네. 굉장히 침울했다. 그냥 가만히 말도 없이 깔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한 거죠.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었잖아요. 옆에서 누군가 죽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없었던 것. 그리고 그 불안과 공포.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가 끔찍한 거죠. 근데 실제 겪었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때 상황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력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치료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안전하다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현재 안전하다. 지금 이 상황이 안전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그걸 제공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안전은 그 다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신체적인 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제공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안전하다.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도와준다. 혼자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가장 처음 우선 과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받았던 심리적인 아픔 이런 것들을 치료해주는 안정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캠프 같은 걸 있더라도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의료시설 이번에 가서 이런 뭐 아플 때 우리가 의료시설을 제공해주는 것들도 상당히 이 사람들이 안전함을 느끼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봉사단들이 큰일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다음 단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제공한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전쟁의 어려움에서부터 회복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 김상혁 박사님 말씀드리니까 공감하는 게 네. 굉장히 우울해 있고 침울해 있는데 네. 이야기를 하면서 진료를 보러 왔는데 그 한국이라 하니까 네. BTS를 알고 있더라고. BTS 그렇죠. 방탄소년단. 아주 친근한 어떤 자기들이 친근한 어떤 나라에서 도움을 누가 주러 왔다. 무력한 사람들한테 그 무력함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갖고 온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 뭔가 친근하고 믿고 가고 싶었던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이 사람들이 안전함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뭔가 우리한테 관심이 있고 우리를 도와주려 한다. 무력하면서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얻었던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치료를 하면서 육체적인 치료를 하지만은 그분들이 아이들을 포함해서 많은 안정감을 대화를 하고 난 뒤에 그렇죠. 작은 치료라도 치료를 받고 난 뒤에 밝아지는 거죠. 밝아지면 맞아요. 밝아지고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시고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답답했어요. 이 애들이 외부적인 그 치료는 크게 필요가 없는데 네네네. 우울하고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네네. 그런 문제 그 정신과 우리 김상혁 박사님 갔으면 큰 역할을 하셔야 그러니까 될 우리가 건데. 이제 그런 난민 캠프나 그 큰 어떤 자연재해, 지진이나 아니면 전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위기 그 이제 팀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꼭 참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육체적인 거 못지않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팀을 짤 때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어떤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는 팀도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외상성 스트레스, 외상후 트라우마,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 디소더. 예.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이런 아이들 또 어른도 있잖아요. 그건 겪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또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군인들뿐만 아니고 그거를 옆에서 목격한 사람들, 즉 어찌 보면 이 봉사팀 그 일원들도 가서 그 충격에서 정말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세요. 맞아요. 그 같이 봉사 참여자들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같은 우울증에 같이 걸리면서 맞으세요. 그런 어떤 느낌이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런 어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재지역에 어떤 전쟁 지역에 갈 때는 우리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같이 간 사람들이 정신건강까지 같이 책임질 수 있는 팀들이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돌아가셨거나 그렇죠. 자기 가족은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왔는데 네. 아버지와 또 오빠가 전쟁터에 남아 있으니까 네. 얼마나 두려울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생각, 그 경험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현재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우울하죠. 그 현재 생활 못 하는 거죠. 말도 하기 싫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매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안정감을 주고 안전하다는 걸 느끼고 자기들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졌을 때 비로소 이 사람들이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질환에 대해서 환자와의 그런 대화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특별한 진단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제 그걸 진단하는 어떤 그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엄청난 어떤 그러한 그 트라우마에 노출된 이후에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뭔가 이렇게 거기 그 생각에 매몰돼 있고 그 충격 때문에 그 끊임없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고 불안해하고 무력해하고 아주 예민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그걸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되면은 우리가 포스트 스트레스 트라우마틱 디소더 PTSD라고 하는 거죠. PTSD. 그러니까 외상후 그러니까 증후군.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이제 원인이 가장 명료한 그 병이에요. 우리가 불안장애하면 우리가 그 원인이 뭐 할 수 있는데 이 질환은 정말 명백한 그러니까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엄청난 어떤 일들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인간이 겪게 되는 심리적 고통이세요. 쉽게 그 고통이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크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덫에 그 트라우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그때 사건이 계속 생각이 나고 꿈에도 나타나고 눈에도 보이고 이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하고 예민하고 무력해하고 짜증내고 힘들고 그런 거죠. 주로 낮에 활동할 때는 또 그런 시간이 또 그렇진 않아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생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그 당시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야. 너무 그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때 충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때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때 그 충격이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생각에 매몰려 있으니까 무력하고 조용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짜증내고 피하고 그런 거죠. 그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이 질환에 대해서 특히 또 전쟁을 겪은 후에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또 좀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치료 방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내가 안전하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안전하다는 것을 그렇죠. 실제 그런 걸 우리가 제공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는 그런 일이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런 것들 뭔가 이렇게 안전하다는 걸 먼저 우리가 제공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그런 것들이 확신이 있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받았던 그 심리적 충격을 치료해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치료를 해가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안전하고 또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기 편이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에서 옆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어떤 외상을 치료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정신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써서 그 사람들이 정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써서 심리적 안정을 이제 해주는 거죠. 이런 치료에 대해서 상담 치료와 함께 또 약물 치료와 같이 병행이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크게 약물만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행동요법, 인지행동치료, 그다음에 뭐 환경적인 어떤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기 내에 그 고통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는데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번에 저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500만 명이 피난민이 나오고 300만 명이 폴란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세계 곳곳에 또 흩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또 주민들은 국민들은 다시 자기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다시 또 위험한 곳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위험한 일이다. 우리 6.25도 사실 겪고 그때도 그는 PTSD가 있었습니까? 엄청 많았었겠죠. 근데 그 당시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를 잘 못했었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 이후에 베트남 전쟁에 참가했던 군인들이 실제 전쟁이 끝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일상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 중에 겪었던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자기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을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고 예민하게 만들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이게 사람을 황폐화시켰던 거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전쟁뿐만 아니고 뭐 지진이라든지 뭐 화재라든지 건물 붕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강간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스트레스 중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고 난 다음에 인간의 정신 그런 세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들이 밝혀졌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와 치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서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의사를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면 치료를 하지 않고 놔두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경과 후 합병증 어떤 상황으로 발전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현실 생활을 못하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것뿐만 아니고 더 퇴행하게 되고 더 혼란 속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 아이들의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아이들의 큰 일생에 걸친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의 문제는 그 가정, 그 사회의 문제. 그러니까 그 사회와 어떤 우크라이나라는 국가 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김상엽 박사님께서 네. 대한민국의 환자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던데 예약이 네. 제쳐놓고 네. 우크라이나 가서 세계의 불쌍한 백성과 민족 구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이번에 우크라이나 가는 명단을 보니까 왜 정신과 의사가 없을까 상당히 당황을 했었는데 왜냐하면은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나 어른들뿐만 아니고 봉사를 간 어떤 의료진들이나 이런 봉사요원들에도 상당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이런 인식의 개선이 있으면 그걸로서 만족합니다. 예. 오늘 정신과 박사 김상엽 박사님을 모시고 전쟁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들어봤던데요. 이제는 세계는 한 국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난 뒤에 EU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이 한 나라, 한 민족으로, 한 국가로 모인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서로 도우고 협력하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제 세계는 너무나 가까운 한 나라와 같다. 그래서 곧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증후군 PTSD 전쟁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환자를 우리 김상엽 박사님을 꼭 모시고 우크라이나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해봅시다. 희망의 어떤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기획을 한다면 우크라이나의 많은 난민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 김상엽 박사님. 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이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분들이 힘을 내라고 저희들 그린닥터스 재단에서 어로 지원을 하면서 마실 때는 항상 같이 외치고 왔거든요. 그렇습니까? 어떤 겁니까? 슬라바, 우크라이니,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슬라바 우크라이니. 헤로얌 슬라바. 그럼 같이 해주시죠. 영웅들에게 영광을. 슬라바 우크라이니. 헤로얌 슬라바.